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시가 강독에서 민요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요. 그러니까 민요라는 것은 이제 백성의 노래란 뜻이죠. 백성의 노래란 뜻이고, 이 요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게 노래라는 의미인데, 주로 이제 악기가 없는 그런 그 노래를 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391쪽에 이제 노동요부터 이제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노동요라는 것은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392쪽으로 넘어가면요. 자, 392쪽에 이제 농업 노동요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농업과 관련된 노동요인데, 자, 거기에 이제 그 모심기 소리부터 나옵니다. 모심기 소리. 자, 거기 이제 보면, 모시야 적삼, 모시야 적삼, 모시 뭐 적삼 이런 건 다 그 아시죠? 모시 그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호옷을 적삼이라고 하고요. 안섭 안에 마니아 연적 같은 젖 좀 보소. 연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그러니까 뒤에 3번 각주에 397쪽에 나오죠. 붓으로 글쓰기를 위해서 벼루에 먹을 갈 때 물을 담아두는 작은 그릇. 보통은 도자기로 만들지만 새붙이나 옥, 돌 따위로 만든다. 여러 모양이 있고 둥글고 아담한 게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여성의 가슴이 연적처럼 이렇게 그 둥글고 봉긋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적 같은 젖 좀 보소. 마니아 보면 벅난단다. 담뱃씨 많지만 보고 가소. 그러니까 담뱃씨 많지만이란 것은 조금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물고, 이 물고는 이제 물을 채워넣는 구멍이죠. 물을 채워넣는 구멍. 그래서 이물고 저물고 다 헐어놓고 쥔내 양반 어디 갔노? 문어 전복 손에 들고 첩외방에 놀러 갔네. 상주 합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처자야. 이 공갈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그 공검지라고 해서 그 398쪽에 나오죠.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에 있는 저수지로 삼한시대부터 있어 왔다고 전해지는 연못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연밥은 연의 열매죠. 따는 저처자야. 연밥 줄밥 냈다 줄게. 요 내 품에 안겨주오. 그러니까 내 품에 안겨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인원 빼미 에 모를 심거는 심어겠죠. 이 뺨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높이, 이 농과 같은 높이 모를 심어서 장립이 펄펄 영하다. 이 장립은 이제 이삭이 나오기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잎, 이걸 이제 장립이라고 합니다. 남은전 달 밝은데, 이 남은전의 달이 밝은데 순임금의 노름이요. 그다음에 5, 6월 이 당도하니 우리 농부 시절이다. 페랭이는 이 백성들 이하 사람들이 쓰는 모자죠. 꼭지에 상화를 꽂고, 이 상화라는 것도 이제 뒤에 보면 그 어사화라고 나왔죠. 그 399쪽 길게 늘어진 조화, 만들어진 꽃이란 뜻이에요. 잔치상이나 축하 때 쓰는 조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사 보면 이렇게 그 뭡니까 모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늘어진 뭐 꽃들 있죠. 밑으로 이런 걸 이제 어사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구제비 춤이나 춰보세. 열널널 상사도야. 마구잡이죠. 마구잡이는 도리타작을 보면 엉해야 엉해야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소리를 흉내내는 그런 그 신호음이죠. 그래서 물러서며 엉해야 아저마 그러니까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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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엉해야 찝을 주소 엉해야 이렇게 나왔죠. 찝은 그 21번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쿵덩쿵덩 엉해야 때리주서 엉해야 개구리 보린가 엉해야 홀짝홀짝 엉해야 중놈의 보린가는 보리인가예요. 몽글다 몽글도 몽글다 이거는 이제 23번 나오죠. 깨끗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잘도 한다. 뭐 때리고도 엉해야 물러서고 엉해야 계속 엉해야가 나오는 거죠. 자, 김매는 소리를 보면 요네 밭골 어서 메고. 자, 밭골이란 것은 이제 밭고랑이에요. 어서 메고 이모 밭골 맞으면서 임의 밭을 임의 이런 뜻이고 밭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임의 밭고랑이라고 나왔죠. 마지메세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마저메세란 뜻이죠. 실군 군디봉에 군디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네를 베는 봉우리란 뜻이에요. 임캉, 낙캉, 얼러뛰어. 얼러뛰어라는 것은 꼭 껴안아서 뛴다는 뜻이고요. 띄어질
떨어질까 염려로다. 석산의 남방초야. 남방초는 담배예요. 내 머타로 얘 나왔나. 우리 조선 과수만화, 과부가 만난다는 거죠. 심해풀이 내가 왔소. 심해풀이는 심해를 풀이라는 뜻이죠. 건넌방의 건초롱은 겉이 타야 남이 알제. 속 타는 줄 누가 알고. 이 건초롱이라는 것은 걸려있는 초롱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막 나오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4쪽 보세요. 394쪽. 거기 이제 첫째 줄에 보면 청장미, 차조밥, 청장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38번 뒤에 400페이지 나오는데 청정미. 그래서 차조의 하나인 생동찰의 알맹이라고 나오고요. 차조밥이라고 하는 것은 차좁쌀로 지은 밥. 그다음에 새화젓은 새우젓이죠. 놓고 뭐 이야기 나오고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 둘이 먹자고 오란다네. 얼씨구 지화자 좋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어업노동요를 보면 고기잡이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쭉 그 어가 어허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죠. 그 내용은 뭡니까? 400페이지에 나오죠. 41번. 뱃일할 때 동작을 맞추기에 신호음으로 사용하는 염이라고 나와요. 후렴이죠. 인제 가면 언제 올 거나 나도 올 줄 모르겠네. 그다음에 만경창파, 가실날. 이 만경창파는 이제 만일항의 푸른 물결이라니까 한없이 넓은 바다죠. 가실날. 이게 가을날이에요. 우리 한번 나가보세. 그다음에 소리단풍. 이 소리는 설이라고 써세요. 소리단풍,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그다음에 마오마오 그리마오 사람 갈시 그리마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기 푸는 소리 나오죠. 어허 영산 가래 야하. 영산이라는 것은 이제 경상남도 창녕군에 있는 지명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만든 도구. 하나님의 비나이다 들물의 청금 썰물의 청금. 들물은 이제 밀물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썰물은 이제 썰물이죠. 그러니까 밀물의 청금, 썰물의 청금. 동서 바당에 다니더라도 바다를 말하고요. 장원급자옵소서. 입의 선수 재수가 좋아. 이 선수는 52번 나온 선주, 배의 주인을 가리켜요. 수수만큼 태로 낸다. 수수만큼은 아주 많은 돈이고요. 태는 이제 뭡니까?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남는 거, 이윤을 가리켜요. 이윤. 그러니까 억수로 돈 남는다. 짐대, 나무장대 끝에 봉기로 달고, 봉기는 이제 56번 나오죠. 400페이지에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대여섯 발의 길이로 된 것이다라고 나오죠. 달고, 그다음에 오른쪽 395쪽 봉기 위에다 천기로 단다. 탐화봉잡은 탐화봉접이죠. 탐화봉접. 그러니까 탐화봉접이라는 것은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란 뜻이에요. 자랑 꽃자랑 마라 낙화가 지면 일반일세. 신의 갱문에 타막을 치고, 자, 신의 갱문도 뒤에 한번 보세요. 58번 401쪽에 보면 400쪽에 보면 신의 갱변은 넓은 공간, 주위가 넓게 터진 공간이라고 그랬죠. 타망은 물고기 잡는 그물이라고 나왔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수수만큼 쏟아진다.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네. 영산 가래로구나. 그다음에 가사노동요를 이제 보면요. 얼얼널널 상사도야 300근 뭉치죠. 공중에 놀고.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우리님 따라 나는 간다. 얼얼널널 상사도야. 먼디는 이제 62번 먼 곳에 이런 뜻이에요. 먼 곳에 사람들 듣기도나 좋게. 젖태는 곁태입니다. 그래서 곁태 양반들 보기도나 좋게. 잘도 한다 잘도 한다. 가만히 들었다 쾅쾅 로쏘. 말은 가자고 니굽을 친대. 니굽은 이제 64번이라고 해서 이제 내굽이라고 나왔죠. 내굽을 친대. 우리님 나만 잡고 낙루만 한다. 낙루는 이제 65번 각주에 나오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피어 정산되고 꽃은 피어 화산이 된다. 화산은 이제 붉은 꽃이 피어서 붉게 물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꽃 저 꽃 꺾어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들놀이 가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집살이 노래를 보면요. 396쪽입니다. 논에 가면 가리 원수. 갈은 이제 풀이죠. 풀이 원수. 밭에 가면 발애기 원수. 자, 발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행이라고 해서 볕과의 한해살이 풀이에요. 집에 가면 신우 원수. 신우는 신우이가 원수. 새 원수를 잘 잡아 닦아 침실, 좋은 실이에요. 좋은 실로 목을 메어서 범든 골에 열고 지나. 엿고 싶다는 뜻이에요. 엿다는 것은 이제 넣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함경도의 방언으로 이제 여타라는 말 쓴 거죠. 여타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고 싶다는 의미, 엿고 싶다라고 이제 쓴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디까? 아이고 얘야 말도 마라 고초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 매울 소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고초당초는 이제 고초와 당초인데 고추를 가리켜요. 거기 그 401쪽이 73번 나오죠.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 고초는 73번 401쪽에 나오죠. 매운맛을 내는 식물, 성질로 명칭을 삼은 것이고, 당초는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 명칭.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님 사촌형님 아고야 말도 마라 명주치마 다홍치마 눈물 씻기 다 버렸다. 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디까? 아고야 말도 마라 도리도리 도리반에. 도리반은 두리반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상,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수저 놓기 어렵더라. 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디까? 아고야 말도 마라 둥글둥글 수박 씻기. 이 수박 씻기는 이것도 401쪽에 나오죠. 75번 밥을 담는 그릇이면서 수박처럼 둥글게 생긴 거. 밥을 담을 때 손에서 잘 미끄러진다. 밥 담기 어렵다. 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디까? 아고야 말도 마라 아홉쪽 밤배치마. 밤배치마라는 것은 401쪽이 76번 나오죠. 밤물빛의 실과 흰 실을 섞어서 잔띠나 수건감의 폭이 좁은 무명으로 만든 치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 받아서 다 섞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아 찧는 소리가 또 나와요. 방아 찧는 소리. 이제 멍해야 뭐 해가지고 쭉 방아 찧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뭐 다 있진 않고요. 397쪽을 보세요. 거기 그 다섯째 줄에 미가치부터 볼게요. 산가치 치신. 자, 치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밭을 언제 메고 살아갈까. 대도장이라는 건 물건을 저장해 놓은 냉방이죠. 비진수를 어나 장부 맛을 보고 이방아 찍고 이밤 메고 이 비자는 속을 앓고. 비는 이제 89번에 나오는데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도구라고 나오죠. 어와 청청 8월 달아 얼른 닥쳐오라 어와 청청 놀아보세. 자, 맷돌 가는 소리를 보면요. 돌이 첩첩 쌓여 의대. 쌓였으대란 뜻이에요. 산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점도록은 저물도록이죠. 돌아 또 오리를 못 가는구나 이렇게 나왔고요. 백설이 분분하되 칩지는 않고, 이건 춥지 않고요. 자꾸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둘러주소 얼금심심 나왔죠. 이거는 이제 그 홈이 깊게 파였다는 거예요. 버석, 이건 커서 큰 돌이죠. 매야. 매는 이제 그 맷돌이죠. 맷돌. 우리 기원 일심바다 둘러주세 화수봉산 대추 같은 미를. 화수봉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의 꽃대에 물이 지어서 이상 모양으로 피는 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년 갈면 만석되고 이밀가라 누룩디죠. 술을 하면 수만석이 퇴간다. 이익이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이 노동요는 여러 노동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여가요. 여가가 있을 때 이제 부르는 노래를 여가요라고 하는데, 이 여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가요라는 것은 노동력의 재생산이다. 403페이지 보고 있어요. 이제 여가라는 것도 일종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여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동그라미가 있다면. 자, 그래서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아리랑을 보면 403쪽.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억수장마라는 건 뭡니까? 그 여러 날 동안 억수로 내리는 비죠. 만수산 검은 구름 망모에 든다. 이 만수산이라는 것은 그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 404쪽에 나오죠. 그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이라고 나왔는데,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아우라지 뱃사궁아 배 좀 건너주게. 이 아우라지라는 것은 이제 그 두 갈래 이상의 물이 한 대로 합쳐지면서 모이는 물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가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한 대로 가서 이런 물목, 이것을 이제 여기 나온 거죠. 아우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우라지라는 건 이제 원래 어울리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의미와 관련이 있죠. 배 좀 건너주게. 넘겨보세요. 쌀이골 올동박. 이 올동박이란 건 동백이에요. 동백. 동백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용 했고요.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잠시간님 그리워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겨줘서.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부터 그 세 줄 이렇게 표시하면 여성의 섬세한 시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성만의 어떤 느낄 수 있는 심리랄까요? 자, 문전세, 이제 원래 이제 문전이라는 건 문 앞이죠, 문 앞. 세 개의 고개. 세 개의 고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전세제는 이제 보통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고개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문지방을 건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시내를 건너요, 시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덤, 언덕을 건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제라고 하는 겁니다. 웬 구부구부야. 그러니까 구불구불하다는 거죠. 눈물이 난다. 아리랑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뒷산에 딱따구리는 없는 구멍도 파는데. 원래 이제 딱따구리는 우드패커라고 그래. 나무를 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무를 그 쪼는 새죠. 우리 집에 멍텅구리는 이제 남편을 가리켜 남편을. 뭐 뒤에 나오는 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려면 봄바람이 불고 풍년이 들려면 처녀풍년 들어라. 뭐 쭉 나오죠. 이게 진도아리랑이죠. 널뛰는 소리. 원래 이제 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원래는. 죽어서 이제 관에 널이 있죠.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이제 널을 띄면서 옛날 여인들이 남자를 보게 된 거죠. 자, 헌우자, 척실. 헌우자는 전우자란 뜻이에요. 척실은 뭡니까? 척실로 이렇게 났는데 척실은 그 오른쪽에 405쪽에 나오죠. 발바닥, 다리 등의 뜻이다 뭐 이런 말 나오죠. 실은 땅의 뜻이기 때문에 땅을 밟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네 머리 흔들 내 다리 삽작. 삽작은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살포시 이런 거죠. 그런 의미를 쓴 거죠. 그래서 헌우자 척실로 니댕기 팔랑 내치맛 낭덕이란 건 넉넉이 넉넉하다. 그 다음에 헌우나 척실로 니 눈이 휘휘 내 발이 알랄. 알알은 알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의식교는 말 그대로 의식과 관련된 노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상해 소리가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상해 소리.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것도 뭐 다 읽지는 않겠고요. 거기 그 406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이왕지사 떠나는 몸인데 하직인사. 이건 이제 살아서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직인사 드린다는 말 하죠. 살아서 이별하는 거. 그래서 허널널 어리가리 넘자 너와요. 운종용 풍종호. 그러니까 운종용 풍종호는 뒤에 각주를 좀 볼까요? 4번 각주. 구름은 용을 따라가고 바람은 범을 따라간다. 용은 비를 내리는 존재고 범은 바람처럼 빠른 존재다. 용 가는데 구름 가고 달 가는데 바람 간다. 허널널널 어이가리 넘자 너와요. 나왔고요. 그래서 높고 높은 상상봉이 평지되면 돌아온다. 이 상상봉은 이제 여러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상상봉이겠죠. 윗상자 두 번 쓰는 그 위에 있는 그런 그 봉우리라는 뜻이겠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내려가다 보면 늙고만 말 것이 아니라 거기서 써볼까요? 북망산에 가고 만다. 이 북망산은 이제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보통 공동묘지를 썼다고 그 408쪽이 13번 보세요. 중국 고대 공동묘지 허난성 낙양의 동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한나라 이후에 묘지를 쓰는 곳으로 되었고 이제 죽음을 상징하죠. 너하옹 너하옹 넘하 넘차 너하옹 천하영웅 진시황도 여산의 고혼 외로운 영혼이 되고 또 노하옹 나오죠. 인생 일장춘몽이요 세상 공명 꿈밖이다. 한바탕의 꿈이라는 거죠. 일장춘몽. 세상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세우고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가리켜요. 꿈밖이다. 그래서
그 유수 같은 이 세상을 헛되이 허송하고 갈 곳이라 북망산천뿐이로구나. 그래서 북망산천이 뭔 줄 알았더니 방문 밖이 북망산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황천수가 멀다더니 암냇물이 황천술세. 너와홍 너와홍 너와 넘차 너와홍. 409쪽을 보세요. 정치호. 이 정치호는 이제 말 그대로 정치와 관련된 여러 노래들이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조선시대 정치호 나옵니다. 정치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조선시대 정치호 한자로 막 써져 있는 거 보이죠? 410페이지. 정치호. 자, 거기 보면 이제 한자를 좀 쓰세요. 피남산, 왕벌석, 정무여주.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이 피자가 저 피자예요. 저 피자. 저 남산에 이런 얘기죠. 이 왕은 가랑자죠. 간다. 가서 벌석이니까 뭐예요? 돌을 친다. 돌을 이게 친다는 거니까 깬다는 뜻이죠. 돌을 깨니 그다음 뭡니까? 이 정은 이제 정이 무여 남는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정이 남는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정이라는 것은 뭐 돌을 깨는 그런 어떤 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정도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한자 보면 매이, 역가, 수묵묵. 매이역가 그 수묵묵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뒤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 2번 412쪽 2번 연산군의 폭정에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중종 반정을 노래한 참여. 참여라는 것은 예언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은 중종의 이름자인 역을 피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피의란 건 이름을 안 쓴다는 거죠. 옛날에는 임금의 이름자에 들어간 글자는 기록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함부로 쓰이지 못했으므로 이렇게 표현했다. 매의역가는 중종이 임금으로 좋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랬죠. 수묵묵은 이를 꾸미는 사람이 남산 아래 묵사동에 사는 것을 말한다. 이제 중종 반정을 예언한 노래고요. 그 다음에 4월 대월 말 이렇게 났죠. 한자를 보면 4월 큰달 금음말이니까 대월 말, 그 다음에 경기 감사죠. 우장, 그 다음에 둘치자니까 치령. 그러니까 4월 큰 금음달에 경기감사 우장 가지고 온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도 3번 각도를 좀 보세요. 412쪽 3번.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해인 1991년에 참여인데 임진왜란 일어나자 4월에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갔죠. 큰 비가 내려서 앞길을 재촉하기 어려웠다. 이때 경기감사 권징이 선조를 위해서 사헌까지 쫓아와 우장을 준비한 일이 있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한자들이 있죠. 거기면 충성, 사모호. 그 다음 뭡니까? 거동, 교동, 호. 흥청, 운평지, 하척. 뭡니까? 내향, 형, 극, 저, 기, 평이죠. 자, 충성이 사모인가? 이 호는 뭐뭐인가라는 뜻이죠. 충성이 사모인가? 사모라는 것은 이것도 잠깐 보시면 412쪽에 4번 연산군이 관료들의 머리에 쓰는 사모에다 충성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다니게 한 것을 빗대어서 사모를 이게 사모라고 했다는 거죠. 사라는 건 속인다는 거고 모는 도모한다는 의미니까 거짓 충성이라는 거죠. 자, 거동이 교동인가? 이건 뭡니까? 412쪽 교동. 연산군이 기양 가서 최후를 마친 강화도 서쪽에 있는 교동도. 거동이 교동이라고 한 것은 귀양 갈 것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흥청이라는 건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흥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흥청, 운평은 거기 그 5번을 볼까요? 5번. 6번, 5번 밑에. 연산군 시대의 실력이 뛰어나고 미모가 아름다운 기생을 관리하기에 지방에 파견한 채홍사라는 관직이 있었다. 이들에 의해 관리되는 기생을 운평이라고 했고요. 이들 중에 다시 뽑혀 중앙에 궁궐로 올라오는 기생이 흥청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는가? 어느 곳인가? 내향. 형극은 가시죠. 가시 밑으로
가시 밑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흥청, 운평을 어디다 두고 가시 밑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연산군이 결국 몰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위리안치란 말 하죠. 위리안치. 집에서,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밖에 울타리를 이제 이렇게 막 뺑뺑뺑 이렇게 쳐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나무 같은 걸 막 꽂잖아요. 그래서 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시니까 가시 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자, 은행나무 다시 살아서 수능이 일어서고 수능 다음에 노산이 보게 한다. 이렇게 났죠. 자, 은행나무라는 것은 이제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죽계천 옆에 있는 은행나무인데 230년 동안 죽었다 살아났다. 41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7번에. 그래서 은행나무 살아서 수능이 일고 수능 다음에 노산. 노산은 이제 단종을 가리켜요. 단종이 보기한다. 그러니까 단종의 어떤 그 보기를 기원하는 그런 그 노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 장다리는 한철이나 미나리는 사철이라는 것은 장다리는 장희빈이에요. 장희빈. 가리키 장다리는 이제 일종의 맨드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미나리는 민비를 가리켜요. 민비는 사철이다.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래는 그 413쪽이 10번에 나오죠.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관계, 장다리는 무, 배추 따위에 식물에서 피는 꽃줄기, 꽃줄기가 잠시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장희빈의 시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했고요. 미나리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철 푸른 식물이고요. 인현왕후를 미나리에 빗대어서 노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근대의 정치요. 411쪽입니다. 자, 이제 정치와 관련된 근대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개나마, 개나마, 진개나마,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뭡니까? 김개남이죠. 원래는 진개남이라고 써놨지만, 김개남을 이야기합니다. 411쪽, 김개나마. 이 김개남은 일종의 그 동학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군사 어디다 두고 전주야 숲에는 유시했노. 자, 유시라는 것은 이제 목표에 빗나가는 화살. 이가 이제 유자가 흐를 유자거든요. 화살 시자. 목표에 빗나가는 화살. 그래서 그 김계남이 폐에서 태안에 숨어 있을 때 불린 노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13쪽 12번 나오죠. 전주감사에게 사로잡혀 전주에서 처형당한 김계남은 목표를 잃을 화살처럼 됐다. 나왔습니다. 유시라는 게 그거고,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밭은 이제 전봉준을 가리킨다. 녹두장군. 키가 작고 야무지게 생긴 것. 413쪽이 13번입니다. 파랑새는 일제를 비롯한 외세를 지칭한다.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많이 불렀죠. 일제강점기에 이제 부르는 게 금지됐고요. 갑옷에 갑옷에 을미적 을미적. 이건 이제 갑옷에 갑옷에는 일종의 갑오 농민 전쟁을 가리켜요. 갑오 농민 전쟁. 을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을미년이죠. 을미년. 병신년 되면 못 간단다. 할미선 꼭대기 진을 치고 외병정 오기만 기다린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413쪽을 좀 보시면 거기 15번 각기에 나오죠. 갑옷에는 갑오를 연철시킨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얼른 가보자는 의미를 가지지만 가보년의 결판을 내야 한다는 속뜻을 지니고 있다. 을미적 역시 표현상으로는 서두르지 않고 위적거린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다음해인 을미년이 되면 이를 성사시킬 수 없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병신되면 못 간다는 병신년이 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부른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불구자가 우리 병신이란 말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농민전쟁을 빨리 결판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 함께 참여하자는 것을 가리킨다. 자, 여러분 교재 417쪽의 한국 민요 분류표를 보시면 그 민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의 민요와 비일상의 민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상의 민요에는 노동요와 여가요가 있고요. 비일상의 민요에는 의식요와 정치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요는 쭉 이렇게 나오죠. 배틀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가요는 쭉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교는 의식과 관련된 거죠. 지신밟기, 성주풀이, 축기. 이 축기란 건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염불, 고사, 동토죠. 액이 있다는 거. 비판요는 이제 묵책. 이 묵책이라는 것은 이제
그 관리 임명부 같은 건데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제 관리 임명을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개똥이 얼마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죠. 500원. 근데 이제 뭐 1,000원 이러면 이걸 없애고 1,000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검은색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호모교, 계림료, 간드렉 노래, 경북국 노래 이런 그 정치어들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이 노동요에는 가사 노동요와 사회 노동요가 있다는 게 쭉 나옵니다. 사회 노동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가 뭡니까? 여가요는 개인 여가요와 집단 여가요. 집단이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죠. 이게 신앙 의식과 통가 의식. 통가 제의할 때 통가 의식이죠. 그 다음에 다시 정치요였죠. 비판 정치요와 예언 정치요가 있어요. 그 예언을 하는 거. 여기 이제 뭐 목자 듣고 가면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홍건적, 보현찰. 보현찰은 이제 절 이름이고 이거는 이제 무신 정권이 이제 그 시작이 된 게 여기서 이제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갑옷의 노래, 이성계 노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요의 소재 쪽 특징 같은 경우가 또 쭉 나오고 있어요. 뒤에 보면 민요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418쪽 바로 밑에 민요는 민중이 부르는 노래다. 이거 알아두시고 419쪽에 둘째 줄에 노동이 중심이 되는 민중의 삶이 민요의 소재가 된다. 그런 거.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인간의 삶인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현장이다. 자, 그런 거 밑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0쪽의 둘째 줄 자연과 삶의 이러한 결합 방식이 민요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민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20쪽에 이거는 노래 아까 나왔었죠. 아리랑 그 노래. 그래서 뒷산에 딱따구리가 참나무에 구멍을 내는 일과 남편의 무능함은 별개의 일이죠.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민요의 내용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진도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되었을 때는 딱따구리와 남편은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다. 딱따구리는 능력 있는 존재, 남편은 능력이 없는 존재, 무능하고 힘없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감정을 적절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민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민요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